렌트비 요새 보셨어요? 네. 어마어마해요. 프리세일 리세일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라임 브라이언 리얼티 그룹의 에이플리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김남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저희 매달 초에 하는 마켓 네. 업데이트 네, 오늘 또 촬영하게 만나게 됐네요. 그쵸. 어떠셨어요? 글쎄요, 약간 이자 많이 오르면서 손님들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고, 네. 그쵸? 네. 전체적으로 마켓이 약간 다운된 것 같긴 했는데 네. 여행철이고 네. 7월달 또 이자율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금리도 이자로 올랐기 때문에 네, 조금 슬로우다운 됐다고 저는 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어제 이제 나온 리포트로는 좀 틀린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이 맞는지 제가 맞는지 몰라도 네. 한번 뭐 분석을 해보죠. 체감하는 거랑 또 네. 저희가 데이터로 그렇죠. 보는 거랑 저희 뭐 밴쿠버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네. 그럼 밴쿠버에서 지금 헤드라인이 벌써 지금 나 있는 게 7월달 마켓이 되게 강세여가지고 이제 금리가 올라는 거에 치고도 가격이 계속 뭐 인상이 됐다,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라인은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뜯어서 이제 보게 되면은 밴쿠버 쪽에서 7월달에 판매량이 총 다 합해서 2,455채. 작년 7월달에 비교해서는 28.9%나 상승된 숫자이고요. 그렇지만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15.6% 다운이에요. 롱텀으로 봐서는 이게 아직도 약간 슬로우한 마켓이라고는 볼 수 있으시고 대신 작년에 비교해서는 지금 많이 떴다. 근데 작년에 비교해서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게 작년 이맘때쯤 7월달에 그때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가 1% 금리 인상을 확 하는 바람에 찬물을 약간 끼얹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슬로우다운이 된 후였으니까 그때 비교해서 이제 좀 많이 리커버를 했다는 거죠. 30% 가까이 이제 세일스가 위니까 어떻게 봐서는 금리가 이제 오른 거에 대해서 약간 더 적응이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벌써 6월 달까지는 7월 달에 지금 뉴 리스팅이 뜬 게 4,649채. 이게 이제 주택, 아파트, 타운하우스 다 포함해서 있고 요것도 이제 작년에 비교해서는 17%나 작년 이맘때쯤에는 한 4,000채 조금 안 되게 뉴 리스팅이 된 게 올해는 이제 좀 오른 거죠. 그렇지만 10년 평균으로 봐서는 5.2% 다운이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판매도 그렇고 뉴 리스팅 나오는 것도 봐서 작년에 비교해서 많이 리커버를 했지만 10년 총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저희가 살짝 다운이다.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저희가 말하는 게 이제 가격이 얼만큼 올랐냐. 가격은 실은 큰 차이는 없었어요. 약간 오르긴 올랐어도 7월 달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같은 경우에는 28.7% 작년에 비교해서 그렇지만 저번 달에 비교해서는 겨우 0.6%밖에 안 올랐거든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인상, 아파트가 0.6% 정도 인상. 그러니까 가격은 작년에 비교해서 지금 많이 리커버를 했지만 저번 달에 비교해서는 큰 차이는 없고. 근데 이게 아파트, 타운하우스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약간 놀라운 게 있으면은 액티브 리스팅 투 세일스 레이쇼인데요. 이게 이제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16.5%.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밸런스 마켓으로 좀 들어갔죠. 16.5%면은. 근데 타운하우스는 32%고 아파트는 30.6%예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타운하우스는 아직도 물건이 리스팅이 되면은 많이 팔리는 걸로. 주택 근데 항상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이 마켓 흐름 봤을 때 저는 주택에서 타운하우스 아파트로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타운하우스에서 약간 살짝 슬로우다운이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주택은 확실하게 지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번 달에 비교해서. 프레이저 밸리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68개의 세일이 7월에 이루어졌는데요. 6월에 비해서 거의 30% 가깝게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29.3%가 줄었고요. 작년 5월쯤에 꼭지점을 찍고 하락세가 막 한창 진행 중이던 7월에 비해서는 그래도 세일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37.8% 정도 세일이 올랐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뉴 리스팅은 6월에 비해서 7월에는 16.6%가 다운이었고요. 그렇지만 작년에 한창 분위기가 아주 다운이던 하락세가 있던 7월에 비해서는 19.7%가 올라서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비슷한 숫자의 그 뉴리스팅을 볼 수 있었는데요. 거래량은 줄었지만 매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름이 원래 약간 부동산으로서는 비수기인데다가 금리가 오르면서 바이어분들도 셀러분들도 조금 지켜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제 7월에는 조금 슬로우한 마켓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픈하우스에도 트래픽이 조금 줄었고 멀티플 오퍼가 되는 상황에서도 오퍼 숫자가 조금 줄어든. 그래서 올해 5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이루다가 지금
약간 정체기, 주춤, 뭐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주춤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세일스 투 액티브 레이시오로 보면은 그레이터 밴쿠버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하우스는 완전히 밸런스 마켓, 100채 중에 17채가 팔리는 17%를 보였고 타운하우스는 강세입니다. 45%. 네, 100채가 나오면은 45개가 팔리는. 매매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리스팅은 많지 않지만 콘도는 36%로 봤습니다. 가격을 보면 하우스는 한 달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런스 마켓이고 매매량이 많이 줄었는데 이자율도 많이 올랐지만 가격은 1.1% 상승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작년 5, 6월에 꼭지점을 찍고 7월에 이제 하락세가 이어져서 12월까지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1년으로 돌아봤을 때 작년 7월에 비해서는 3.1% 내렸으니까 1년 기준으로 봐서는 살짝 내렸고 지난달보다는 비슷한 한 1% 정도 오른 거 볼 수 있고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 0.6%가 올랐고요. 지난 1년으로 비교할 때는 2.7%가 내린 상황이고요. 콘도로 봤을 때는 한 달 사이 0.6%가 올랐고 작년 1년으로 돌아가도 0.8%가 오르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5월까지 쫙 오르다가 확 내리기 시작해서 작년 12월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가 올해 5개월 동안 또 쭉 오르다가 지금 금리 인상과 여름이 맞물리면서 슬로우 다운 하는 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마켓 자체는 슬로우 다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가격이 그럼 같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밴쿠버는 서플라이가 너무 없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슬로우한 마켓이다 보니까 리스팅도 이제 조금 더 덜 나오고 그리고 또 급한 분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원래는 마켓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부담 느끼면은 몰개지를 못 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빨리 덤핑하셔야 되고 포클로저 이런 게 늘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제가 별로 안 보여요.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했던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에 금리 인상에 많이 지금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제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몰개지 때문에 좀 힘들다. 그럼 제가 제 집을 판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렌트 해야 되잖아요. 렌트비 요새 보셨어요? 네. 어마어마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느낀 건데 굉장히 퀄리파이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렌트 렌트,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안정된 잡이 있으셔야 되고 밴쿠버에서는 워낙 공실률이 낮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테넌트 분들도 경쟁을 해서 렌트를 구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뭐 기본적으로 크레딧이나 직업뿐만이 아니라 펫이 있다든지 뭐 자녀분이 많다든지 할 때 렌트를 구하는데 또 어려움을 느끼시는.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분들하고 경쟁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 네. 판매에 대해서 멀티퍼퍼가 있지만 네. 렌트에 대해서도 멀티퍼퍼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시티 오브 로이드 저희 며칠 그쵸. 전에 그거 초대받아가지고 가서 한번 프리뷰를 했는데 네. 그 타워 4 원베드룸이 2,800불로 나간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노 파킹, 노 락커, 노 AC. 네. 허리순밖에 안 나와요. 네. 파킹에 100불 엑스트라. 깜짝 놀랐어요. 저 락커 2,800불이라 그래가지고. 풀리 리스트 됐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방에 창문이 없는 주니어 투베드도 네. 3,500 정도에 나가는 걸로. 지금 제가 봐서는 웬만해서는 특별하게 올려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0 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너무 금리 인상을 강하게 나오고 미국에서 지금 돈 찍는 게 너무 많아서 약간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오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8월달 인플레이션하고 그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이런 거를 다 봐야지만 알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쉽게 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오히려 오른다는 거에 저는 더 투표를 하고 싶어요. 저는. 네. 궁극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쯤 그쵸? 네, 네, 생각보다 근데 오래 갈 이제 것 같긴 해요. 그 저는. 타이밍이 네. 언제 시작하냐의 문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양 시장에서 보면은 바로 입주를 하는 리세일보다 조금 텀을 두고 클로징할 수 있는 거를 찾는 실거주자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시작한 시티즌, 저희 뭐 VVIP입니다. 시티즌 완공일이 2028년 말에서 2029년 초다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금리는 떨어지고 가격이 향상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Ready to Move In 유닛들, 올 안에 완공되는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과 좋은 프로모션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바이어분들이 조금 주저하는 너무 맞아요. 커스트가 높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첫 집을 뭐 10,000불 놓고 샀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가 학자금 융자에 빚이 많고 경제적으로 아무 룸이 없을 때 RRSP에서 10,000불을 꺼내서 제가 집을 샀던 게 2002년도인데 그때 금리가 7%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을 되돌려 보면 제가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쳤거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금리가 낮아서 마켓이 좋았다면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집 구매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가 낮아지면 또 마켓은 또 그렇죠. 끌어오릅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높게 좀 마켓이 주춤할 때 살 것이냐 아니면 금리가 낮게 마켓이 뜨거울 때 살 것이냐. 근데 금리는 또 바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3년, 5년 뒤에 금리가 몇 프로가 돼 있고 네. 부동산이 얼마나 돼 있고 이거는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솔직히 네네.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서 앉아서 네. 무조건 사시면 5년 뒤에 돈 버십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측하기가 힘들 때는 음. 결국은 과거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히스토리로 보는 건데 히스토리컬리 밴쿠버는 그래도 부동산이 네. 안전한 편이다. 영끌은 반대. 저는 항상. 네네. 제 저는 이제 파실 때는 신중하게, 사실 때는 조금 가감하게 저보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제 지론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달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저희한테 연락 네. 주시면 최고 서비스로 열심히 파이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빠른 정보 더 좋은 혜택 에이프레임 브라이언 리얼티 그룹.